어라, 이게 뭐지? 과태료 통지서가 왜 나온가야?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3만 원이라니. 나는 사고도 안 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갱신 날짜가 지났나 보네. 작년에만 해도 이런 건 없었는데. 요즘엔 이런 것도 벌금을 매기나 며느리한테 물어봐야겠어. 안녕하세요. 현명하신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교통안전 강사로 20년 넘게 일하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방금 보신 상황은 요즘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일입니다. 2025년부터 운전면허 제도가 대폭 바뀌면서 모르고 계시던 분들이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겪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바뀐 운전면허 제도를 정확히 알려드리고 어떻게 대비하셔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로 힘내세요 라고 지금 써주시면 모든 시니어분들에게 힘이 되실 겁니다. 구독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령에 따라 면허 갱신 주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10년마다 갱신하면 됐는데 이제는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이신 분들은 5년마다 갱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제가 지난달에 만난 71세 박정수 어르신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딱 어르신은 10년 전에 면허를 갱신하고 나서 아직 5년은 더 남았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새 제도로는 65세가 넘으면 5년마다 갱신해야 하니까 벌써 갱신 기한이 지나버린 상황이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갱신을 깜빡하고 기한을 넘기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2만 원, 70세 이상 이종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나와요. 여기서 잠깐 지금 당장 지갑에서 면허증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뒷면에 적힌 갱신기한 말이에요. 확인하셨나요? 만약 올해나 내년이라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1종 면허 소지자나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지나면 과태료가 아니라 면허 자체가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대한 변화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의무 교육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면허를 빼앗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면허 갱신할 때 총 2시간짜리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해요. 이 교육에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인가 떨어뜨리려는 건가 라고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도 실제로 교육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나 반응 속도 확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이 몇 개였나요? 그런 수준의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나 전화 1577-1120으로 예약할 수 있는데 요즘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한 달 전에는 예약해야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교육 현장에서 만난 78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내 건강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분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놀라실 내용인데요. 장롱면허 혜택이 사실상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면허만 있고 운전은 전혀 안 해도 7년 무사고면 일종으로 갱신해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운전한 기록이 있어야 해요. 보험 가입 내역 주유 영수증 블랙박스 주행 데이터처럼 실제 도로에서 운전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졌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를 통해 실제 운전 능력을 중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운전을 전혀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일종 면허를 가지고 큰 차를 몰면
안전상 정말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바로 운전하는 비율이 36%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 장롱면허이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주행 연습을 하시거나 앞으로 어떤 면허가 자신에게 맞는지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 희소식도 있는데요. 2025년부터는 일종 보통 면허에도 자동 전용 면허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수동 변속기 트럭으로 힘들게 시험 봐야 했는데 이제는 자동 변속기로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이종 자동 면허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유지하신 분들은 실제 운전 경력이 있다면 추가 시험 없이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네 번째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강력한 처벌입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5년 내에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장치가 뭐냐 하면 시동 걸기 전에 숨을 불어넣어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아예 안 걸리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장치 비용입니다. 구매와 설치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드는데 이걸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만약 이 장치 없이 다른 차를 운전하다 걸리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면허는 즉시 취소됩니다. 미국에서는 이 장치 부착 이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15% 감소했고 재범률은 평균 6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면허 갱신 기한을 확인하세요. 생년월일과 면허 발급일만 있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만약 75세 이상이시라면 교육 예약을 미리 하세요. 홈페이지가 어려우시면 1577-1120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셋째, 갱신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장에서 2장 그리고 75세 이상이시면 건강검진 결과지도 필요해요. 넷째, 수수료도 미리 알아두세요. 1종 면허나 70세 이상 2종 면허는 16,000원, 일반 2종 면허는 만원입니다. 다섯째, 영업용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평소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고 정기적으로 시력이나 반응 속도를 체크해 보세요. 갱신할 때는 가능하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가세요.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대기 시간도 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수기는 피하세요. 7월, 8월이나 연말 연초는 워낙 사람이 많아서 몇 시간씩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운전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면 명예롭게 면허를 반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서울은 만 70세 이상이 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 충전된 교통카드를 줍니다. 부산은 만 65세 이상에게 10만 원 교통카드를 주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혜택으로는 면허 반납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더욱 그래요. 그래서 반납률이 전국적으로 2에 3%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영업용 운전자분들을 위한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영업용 운전자는 자격 유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는 합격률이 98에 99%였어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였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4개 핵심 검사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4등급 이하를 받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시야각 검사나 반응 속도 검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면 더 이상 영업용 차량을 몰 수 없다는 거예요.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서 해당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운전면허증 디자인도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기존의 연한 노란색에서 푸른색 바탕에 무궁화 마크가 들어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뀝니다. 경찰청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A안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어요. 더 흥미로운 변화는 이제 전기차로도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종과 2종 자동 면허를 전기차로 취득할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휘발유나 경유 차량으로만 시험을 봐야 했는데 이제는 무작위로 배정받게 됩니다. 전기차 시험의 경우 기존 채점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내연기관차는 4,000rpm 이상 엔진 회전 시 5점씩 감점됐는데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으니까 긴급 제동장치 작동 여부로 위험 운전을 판단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갱신 연기 신청입니다. 질병으로 입원 중이시거나 해외 출국, 군복무, 법정, 구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실 때는 적성 검사를 연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질병으로 입원하신 경우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하면 됩니다. 해외 출국의 경우는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돼요. 다만 연기 신청은 면허 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 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 이내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별도 신체 검사 없이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 접수도 가능해서 가족이 대신 갱신 절차를 밟아줄 수도 있어요. 저는 교통안전 강사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82세 최영희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후 가족들과 상의해서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셨어요. 처음엔 섭섭하다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가족들이 더 안심하고 본인도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76세 김철수 어르신인데 평소 운전에 자신이 있다고 하시면서도 야간 운전은 피하고 계세요. 본인이 밤에는 시야가 좀 흐려진다는 걸 인정하고 낮 시간대에만 운전하시는 거죠. 이런 자각이야말로 진짜 대테랑 운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갱신을 위해 방문할 면허 시험장 선택도 중요합니다. 전국에 있는 시험장마다 대기 시간과 편의시설이 다르거든요. 수도권 지역의 경우 도봉, 강남, 의정부, 안산 시험장이 있고 부산에는 남부와 북부 시험장이 있어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실시간으로 민원 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의정부를 제외한 대전, 대구, 마산, 부산, 남부, 북부, 전남 등 13개 시험장의 대기 상황을 미리 볼 수 있어서 덜 붐비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경찰서에서도 갱신이 가능하지만 당일 발급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면허 시험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경찰서는 약 15일 정도 소요되거든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69세 이하 1종 보통면허나 2종 보통면허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10% 할인 혜택도 있어서 일반 면허증은 1만원에서 9천원, IC 면허증은 1만 5천원에서 1만 3,500원으로 할인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경우를 보면 훨씬 더 엄격합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실기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특정 지역이나 시간에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70세 이상부터 갱신 주기가 짧아지고 시력 검사를 더 자주 받아야 해요. 일부 주에서는 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독일은 50세부터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프랑스는 76세부터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온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사고가 계속 늘어나면 더 엄격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과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녀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의 운전면허, 갱신 일정을 미리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복잡한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하시거든요. 가족회의를 통해서
부모님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야간 운전은 어떠신지, 주차할 때 어려움은 없으신지, 반응 속도는 예전과 비교해서 어떤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만약 운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대안도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대중교통 이용 방법, 택시나 대리운전 서비스 활용 방법, 또는 가족이 교대로 운전해드리는 방법 등을 미리 계획해 두시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한 가족은 75세 아버지의 면허 갱신을 계기로 가족 운전 분담제를 만드셨어요. 평일에는 며느리가 시장 보기를 도와드리고 주말에는 아들이 병원 모시고 다니는 식으로요. 어르신도 부담을 덜게 되고 가족 간의 유대도 더 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평소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시력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해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시고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질환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세요. 반응 속도 유지를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도움됩니다. 걷기나 가벼운 체조만으로도 충분해요. 손가락 운동이나 목 돌리기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도 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약물 복용도 주의하셔야 해요.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 중에는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새로운 약을 드시게 되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운전할 때는 안전벨트 착용은 물론이고 핸드폰 사용을 절대 하지 마세요. 요즘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서 핸즈프리로 통화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운전 중에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날씨가 나쁠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운전을 미루세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안개가 낄 때는 젊은 사람도 운전하기 어려운데 고령자분들은 더욱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심각한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2012년 5,190건에서 2023년 39,614건으로 10년 만에 2.5배 이상 늘었어요. 전체 운전자 중 65세 이상 비율도 2015년 7.6%에서 2024년 14.9%로 거의 2배가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사고가 난 뒤에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더 자주 검사하고 더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위험한 운전자는 미리 걸러내겠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변화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시험장을 다녀보니까 직원분들이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친절하게 도와드리시더라고요. 별도 창구도 있고 대기 시간도 줄여주려고 노력하시고요. 75세 이상 분들을 위한 교육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과 정보도 나누고 새로운 교통법규도 배우게 되어서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께 꼭 알려달라는 겁니다. 특히 운전을 오랫동안 안 하신 분들은 이런 변화를 모르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부에서도 이런 제도 변화를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운전면허 제도는 계속 변화할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적응해 나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더 이상 운전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면허 반납도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과 가족의 안전이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실제로 면허를 반납하신 분들 중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운전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베테랑 운전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읽어보고 빠른 시간 내에 답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 계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말이에요. 앞으로도 교통안전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운전은 편의를 위한 수단일 뿐, 내 안전과 가족의 평화를 위협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 때로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